자식이라고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고 부모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며느리 눈치 본다는 이유로 부모를 멀리하는 자식이라면 그건요, 인연 끊어야 할 신호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이런 말 참 많이 하십니다. 결혼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냥 연락이 끊겨요. 자식이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듯이 부모를 서비스 제공자처럼 대합니다. 시간, 돈, 감정까지 뺏기고도 그래도 부모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꾹꾹 눌러 참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 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존중은 요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더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식과의 인연, 지금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계를 정비해야 하는 자녀들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노년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차단을 하는 자녀입니다. 어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뚝 끊겼대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연락은 거의 없고 본인이 먼저 전화하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라는 말만 반복됐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건 며느리 생일은 챙기면서 본인 생일은 잊고 지나간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거리두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차단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님을 잊은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밀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가정, 새로운 관계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조심스러운 존재, 때론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차가운 태도를 겪고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괜찮습니다. 독립한 가정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단절시키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위해 이런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의무 제공자로만 보고 대하는 자녀입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잘 지내지? 하고 물었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빠, 혹시 돈 좀 급해서요. 여러분, 이런 순간 많으셨죠? 한참 만에 연락 와서 어디 아픈가?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결국엔 도움 요청입니다. 그것도 고맙다, 죄송하다 한마디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말이지요. 이쯤 되면 부모라는 존재는 은행이자 택배고 무료 육아 도우미이자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필요할 땐 부르고 불편할 땐 외면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자식이 어릴 적엔 그렇게도 예쁘고 고마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엄마 최고야 하던 그 아이가 이젠 엄마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하며 말끝마다 꼰대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부모가 뭘 해줘도 감사를 모르고 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말 한마디 했다가 기분 나쁘다며 연락을 끊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의무가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지 한쪽이 희생만 하는 건 노예계약과 다름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자식입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부모님이 모르는 척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했어야 했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미안해할 일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건지 혼란이 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이건 죄책감을 이용한 감정 조종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협박입니다. 그런 자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은 늘 피해자이고, 둘째, 부모는 늘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걸 빌미로 끝없이 돈, 관심,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대가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완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걸 미안함으로만 끌고 가면 결국 내 삶 전체가 사과와 희생의 연속이 됩니다. 죄책감이 반복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과의 인연도 이제는 끊을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례한 말, 무심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또 시작이네.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엄마. 이런 말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자식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콱 막혀서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지만 결국 삼키고 웃으며 넘기셨던 그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웃는 게 아니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말조차 꺼내기 무서워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말조차 조심하게 됐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식이 싫어할까봐 그게 싫어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부모는 점점 말없는 조력자가 되고 자식은 그 침묵 위에서 무례함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참았는데 그 참음이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관계는 어느 한쪽이 계속 맞춰주는 순간 무너집니다. 가족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심한 말로 상처를 줄 때 한 번쯤은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 엄마는 상처돼. 그런 태도, 아빠는 무시받는 기분이야. 이걸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관계는 서로가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감정 다치고 참는 관계,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속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표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마세요.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자식의 감정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저렇게 화내는 건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그래, 저에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식의 감정을 다 받아들이고 대신 해석해주고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부모는 점점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걸 나한테 쏟아내는 건 옳지 않아. 나는 너의 부모이지 너의 감정 관리자가 아니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내 태도는 내가 감정을 지켜줄 이유가 없게 만든다.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걸 한 번만 해내면 자식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대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상대방의 감정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선을 확실히 긋는 태도가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식과의 관계 조정에 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식을 끊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쉽게 자식을 끊겠습니까? 어릴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내 입에 들어갈 걸 뺏어줬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끊으라는 말은 자식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계속 마음을 다 내어주는 관계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 자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계속 변하지 않고 버텨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참아주고 그 결과 상대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관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아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보다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보세요. 그 거리는 자식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안전선입니다. 자식이 날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남은 인생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자식에게 이런 대화는 하지 말자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런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자식이 당신의 도움이나 조언을 원할 때만 제공하고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말은 나를 상처 입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 금전적 도움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 또는 손주를 돌봐주는 시간을 제한하기 등의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명확하게 자식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일관되게 지켜져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취미 활동, 친구 만나기, 여행, 또는 봉사활동 등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자식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때로는 가족 상담사나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애는 날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기대했던 만큼 상처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당하는 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따뜻한 인연이 아니라 감정적인 학대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멈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해준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말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지 마세요. 사랑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망치고 있다면 그건 잠시 내려놔도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할지, 거리를 둘지, 그 기준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입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인연, 정말 나에게 건강한가?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내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전화하지 않을 때 외롭고 잊혀진 느낌이 들어다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청하세요. 나를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블랙메일은 피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라는 말은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대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이 즉시 변화하지 않을 수도 아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킬 수 있을 뿐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시작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반응들과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분노하거나 공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와 같은 말로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며 여러분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패턴을 바꾸려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설정한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감정과 필요도 존중받아야 해라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자식들이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자식들은 부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이지만 이런 경우라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결과가 어떻든 자신을 책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지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원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갑자기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6개월 후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원할 수 없다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표와 내용을 자식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감정적 관계를 분리하세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자식의 독립성을 위한 결정입니다. 자식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손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와의 관계도 영향받을까봐 걱정합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자식과의 관계와 손주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자식에게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손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손주와의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오로지 손주에게 집중하세요. 자식과의 갈등을 손주 앞에서 드러내지 말고 그들을 중간에 끼우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손주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조부모에게도 손주를 볼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방치하는 일이고 내 인생을 자식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자존심과 존엄까지 꺾으면서 이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연을 끊으란 말,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를 잃지 말자. 그 자식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접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은 자식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단단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처럼 속으로만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오늘 이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이 여러분께 계속 도착할 수 있도록 그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